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기초교재,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평법의 김일중입니다. 주식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개인의 강점과 성향을 살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누구에게나 맞는 완벽한 투자 기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각자에게 잘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잘 아는 분야가 있다면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데도 관련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개미들이라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 필살기가 절실한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무기. 오늘도 두 전략가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주식병법과 함께 하신다면 주식 초보 탈출! 네, 주식병법 그 16번째 장을 열어봅니다. 오늘 주식병법은 홍주원 소장 또 서성민 대표 두 주식전략가의 주식 필살기 종합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주식병법에서 두 분이 알려드린 전략과 필살기들 Q&A 종합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절대 놓칠 수 없겠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개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개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만 모아봤습니다. 개미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식 Q&A.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제 뉴스. 주식에 어떻게 접목하나요? 그렇죠. 이 주식 공부의 첫걸음은 경제 뉴스를 보는 거라고 해서 저희가 보긴 보는데 네. 이거 보면서도 이거 어떻게 주식에 접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개미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이 경제 뉴스를 하도 챙겨보다 보니까 뭔가 경제 척척박사는 돼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실전에 주식에 접목해야 되는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종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의 같은 경우에는요. 자주 들리는 단어를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주 들리는 단어요? 네, 최근에 많이 들렸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예.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CPI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최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물가, 그리고 물가와 관련된 금리 정책이겠구나. 이렇게 가닥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관련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유 종목이라든가 산업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라든가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이러한 뉴스들에 따라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나의 행동 지침을 해주는 그러한 본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 중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단어는 네. 이 말씀을 드리기에 먼저 앞서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수 중에 가장 큰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네네. 특히나 여기 곽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불나방이시잖아요. 불나방이죠. 불나방이 어떻게 됩니까? 불 보고서 달려들어서 타 죽어요. 예. 참 슬픈 얘기인데. 핫한 뉴스를 보고 핫한 종목에 뛰어들었다가 그냥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뉴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하. 그러다 이미 보니까-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종목에 호재성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 종목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저 여러 번 당했어요. 네, 그게 가장 뉴스에서 피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출 증가, 불볶음면이 잘 팔린다더라 라는 뉴스가 나온 다음에 삼식품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렇잖아요. 뉴스 나온 다음에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증설이라는 단어. 증설. 증설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업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증설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찾아보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어렵다 어려워 손절. 맞아요. 손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굉장히 이 냉정한 도시 여자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손절 잘해요. 뭐야? 뭐 내가 밥 한 번 샀는데 밥 안 샀어? 손절! 근데
주식 손절이 너무 어려워. 반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홍 소장님이 늘 강조하셨던 거.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개미들한테 이 매도, 손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방금 저 각현아 씨가 그랬잖아요. 인간관계 손절 잘 하신다고. 나 칼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 그 사람이랑 애정이 너무 깊어졌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조금 미운 짓 하고 그래도 이게 손절이 선뜻 쉽게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내지, 되죠. 그죠? 내지. 정이 있는데. 종목도 그래. 똑같아요. 내가 이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면은 이 종목에 너무 집착을 하잖아요. 그럼 손절이 어려워져요. 우리 청춘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 야, 세상에 반이 여자야. 너한테 그 여자밖에 없는 줄 알아? 근데 그 당사자가 돼봐야 그게 쉬운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에 종목은 많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종목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살 때도 중요하지만 사실 팔 때가 더 중요하거든요. 보통 수익 구간에서 파는 것도 어렵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구간에서 파는 것도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절의 범위를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난 얼마에 딱 팔겠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가늠조차 안 된 채로 그 종목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절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은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노래 기억나다. 이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다 함께 손절. 우리 서정민 대표님의 손절 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절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이유에 반할 때 손절을 한다라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분기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이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죠. 신약 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는데 신약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네.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으면 손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우리가 후회하면 안 됩니다. 손절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절한 종목이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갈까 봐. 예. 그게 제일 그래서 안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지 마요. 팔고 나면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라.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네, 마. 쳐다도 보지 마세요. 떠난 남자친구 미련 가지지 마세요. 꼭 전화 걸어서 자니? SNS 괜히 혼자 막 몰래 들어가서 보고 그래요. 연애건 주식이건 그런 거 하지 말자. 헤어졌으면 미련을 갖지 마라. 그렇죠.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주식 전략가의 과거 손해 극복기가 궁금해요. 야, 이거는 저희도 궁금하죠. 맞아요. 실제로 우리 뭐 홍주원 소장이라든지 서성민 대표 두 분도 과거에 손해를 본 적이 있는지부터가 궁금해요. 맞아요. 두 분은 예. 뭐 주식 천재잖아요. 항상 뭔가 다 땄을 것 같은데 돈을. 손해 본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진짜요? 네, 아니 많이 그러면 있죠. 진짜 심각하게 진짜 막 손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럼요. 깡소주로 버티고 나면 몇 날 며칠 버틴 적도 있죠. 세상에 우리 홍 소장님이요? 힘들었었던 적이 많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언제? 트레이딩으로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확률이 사람이 좋아지고 매매 스킬도 성장을 계속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장이 막 되던 시기에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자신감이거든요. 아. 혹시 자만심 이런 네. 거라고 얘기할 수 이거 뭐 있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다 어, 되네. 어. 사실은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의 저만의 어떤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자만심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은 제가 그 원칙을 깨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그 투자가 한 번 미끄러지잖아요. 그럼 그 투자 만회를 하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또 무리를 하게 돼요. 이 패턴이네, 패턴이야. 한 1년 정도를 열심히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이만큼이었던 거를 이만큼까지 불렸는데 네. 그거를 그 명량 그 다음에 1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만큼 다시 회귀가 된 거예요. 1개월도 안 돼서요? 1개월도 안 돼서. 그렇게 네.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렇게 힘들게 올려놨는데. 그걸 또 한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는 매매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미치지. 그리고 심지어 카운터가 날라왔는데 제가 그걸 만회하려고 조금 남아있던 시드를 신용 미수를 땡겨서 네, 신용. 특정 종목에 몰빵을 했어요. 이거 영끌이라 불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네. 근데 그게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그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좀 슬럼프가 세게 왔었죠. 어우, 아우, 이렇게 또 그런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근데 사연이 이게 있었네. 지금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부에서 정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주식 전문가고 뭐 한다 그래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횡령이라든가 그치, 뭐 어떻게 알아?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단 횡령 말이에요. 대임 이런 거 모르죠.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 네, 주식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될 거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뼈저리게 겪어봤기에 또 조언이 나왔고요. 서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지금 방송을 그만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왜? 아니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방송을 아니 너무 네. 흥미진진. 그래도 과거잖아요. 네. 그게 있어서 지금 또 이날에 서성민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과거니까 저도 네, 네.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증권사에 있을 때 얘기예요. 저도 그때는 나름 잘하고 있던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방귀 좀 끼던 시절. 네, 당시에 지점장님이 1,000만 원으로 6개월 동안 10억을 만드셨습니다. 오. 그걸 보니까 이야. 욕심이 생기죠. 제 수익은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치. 근데 그분이 그 10억을 만드신 그 시점에 그 10억을 어느 한 종목에 다 들어가신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가야지. 따라 사지. 제가 그랬습니다. 아. 불나방이었다는 얘기죠. 아. 근데 저만 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주변 아, 식구들, 그쵸. 오 마이 갓. 친구들 다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이 갓. 패턴이야. 이것도 패턴이야.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기적의 항암제. 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믿었습니다. 무슨 종교처럼 기적의 항암제를 왜냐면 그렇게 믿고 성공하신 분이 가는 네. 거니까. 그럼. 이거는 100% 되는 거다라고 그렇지. 저 스스로를 자꾸 가스라이팅 시켰어요. 예. 그 결과 상한 표지. 네, 저는 그 이후에는 정말 원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원칙을 한 세우셨어요? 종목에 다담지 않는다. 음. 내가 공부했을 때 모르는 거는 투자하지 않는다. 비슷한 내용이 지금 네 번째 질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나는야 불나방 개미 급등주 쫓아가고 싶은 유혹 때문에 힘들어요.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현아 씨도 지금 불나방 개미들의 대표인데. 저 정말 제 얘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모 증후군 얘기도 했었습니다. 불장에 나만 못 올라갔다는 소외감에 괴로운 개미들도 많아요. 급등주 쫓아가고 싶은 유혹,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급등주라는 거를 뜻을 살펴보자면은 급등은 뭐 1, 2% 올라서 급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10% 이상, 막 20% 이상 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통 급등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급등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 그 다음날 더 올라갈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날 빠지는 사례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를 공략을 할 때는 절대 몇 날 며칠을 보고 공략하지 마라. 단 급등주 공략은 팁을 드리자면은 당일치기예요. 당일치기. 당일치기. 네. 들어갔다 그날 나오기. 그날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단타. 네, 이게 사실은 급등주가 이제 하는 공략하는 전략. 전략인데 특성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급등주는 급등이 됐기 때문에 급등주다. 즉 이미 오른 거다. 우리가 사야 되는 종목은 급등주가 아니라 급등이 나올 종목이다. 이미 오른 건 사지 마. 이 얘기죠. 이미 오른 것보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 앞으로 사셔야 돼요. 올라가요. 정말 참.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식 Q&A 네. 그동안 주식병법에서 홍주원 소장 또 서성민 대표 두 분이 알려드린 전략과 필살기들의 Q&A 종합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 필살기 종합 특강 개미들이라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만의 공부방, 우리만의 소통 공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세요.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실시간 종목 정보는 물론이고요.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두 전략가가 카카오 채널 병법톡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나는 노후 대비를 할 거야 라고 주식을 하시면서 테마주를 들어가시는 분은 새벽 3시에 클럽에 가서 나는 성실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랑 성실한 그냥 공격수예요. 공격만 하시는 거예요. 2024년 하반기 유망 섹터는 무엇일까요? 좋겠네요. 개미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주식 Q&A 홍준 소장, 서성민 대표의 주식 필살기 종합 특강. 자, 다섯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 주식으로 하고 싶어요. 맞아요. 사실 이 주변에요 예금이나 적금 대신에 이 주식으로 노후 준비 시작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 나름의 일기장에다 딱 적어뒀거든요. 좋은 실버타운 가기 위해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한다. 아, 확실한 이제 목표를 정해두고. 그렇죠. 나는 남편도 없고 우리 또 처자식도 없으니까 내 몸은 내가 건사해야 돼. 딱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열심히 좀 주식을 하려고 하는데 노후 준비하려고 이 주식을 한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겪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증권사 근무할 때였는데요. 어느 한 60대셨던 것 같아요. 고객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인의 계좌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랑을.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하기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액면가 5,000원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8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삼성전자를 4,000주 정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럼 평가 금액으로 32억 정도 돼요. 지금 아니요, 그 당시 당시에? 32억입니다. 근데
매수 단가가 네. 제가 보니까 55,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2억 원어치 사셨는데 30억 원어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정도 올랐으면 다른 분들 같으면 파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여쭤봤더니 본인은 그걸 안 팔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오.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윤즉슨 배당금만 5천만 원씩 나온대요, 1년에. 1년에 네. 5천만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그걸 안 팔았다고 치면 지금쯤 그 평가 금액은 240억 원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삼성전자를 1,100원에 사신 거예요. 지금 주가로 따지면 네. 액면문화에 되셨으니까. 네. 잠깐만, 됐으니까. 1,100원. 1,100원. 지금 얼마에 사셔서 단가? 8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매년 배당을 1,200원 이상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배당금만 2억 이상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완전 큰 빌딩 가진 그 건물주랑 뭐 비교해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노후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정석이겠죠. 이거네.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는 배당금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노후 대비를 할 거야라고 주식을 하시면서 테마주를 들어가시는 분은 아, 나는 성실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클럽에 갔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요즘 클럽에 성실한 사람 많이 와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 이 아니야? 말도 맞지만 저 말이 근데 너무 비유가 너무 찰떡이네요. 새벽 3시에 클럽에 가서 나는 성실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랑 똑같은 성실하지. 말입니다. 새벽 3시에도 놀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럼요. 사람이 성실하지. 그러면은 진짜 찐성실이죠. 찐성실이야. 야, 표현이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네, 제가 기가 막힌 공감은 비유를 되네요. 하지 않습니까? 찰떡이야, 찰떡. 예, 그래서 진짜. 꾸준한 성장과 배당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만 노후 대비를 하셔야지 테마주 하시면서 오늘 이렇네 내일 땄네 이러시면 안 된다 아, 이렇게 그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6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나의 투자 성향, 그것이 궁금하다. 맞아,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두 분 어떻게 얘기해 주실지. 자,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주식 투자는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안정적인 성장, 뭐 대형주나 배당주를 선호할 수 있고요. 보수적인 적- 투자자. 저는 적극적입니다. 아, 에? 진짜?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주식이나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겠죠. 자, 또 자신의 지식이나 관심사에 기반해서 특정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집중하는 주식 투자도 가능한데 개인의 투자 성향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 그럼 제가 네. 오늘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님과 네. 곽현아 씨에게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보면서 해당 사항이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 네. 첫 번째, 주식을 살 때 주변 지인의 추천을 듣고 사는 편이다. 자, 네. 두 번째, 처음 들어본 생소한 기업이라도 선뜻 투자할 의향이 있다. 오, 나 잘해. 자, 세 번째, 주가의 등락에 쉽게 흔들리고 보유 계좌를 자주 확인한다. 자주 들여다본다. 당연하시고 당연히 자주 들여다보지. 매일 봐. 자, 그리고 다음으로 상한가 급등 종목을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거린다. 콩닥콩닥이 아니라 벌렁벌렁거리는 수준이에요. 아유. 그럼 다음으로 나는 원금 손실을 감내할, 즉 감수할 자신이 있다. 고수익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1년의 보유 기간은 장기 투자라고 생각한다. 장기지. 자, 수익을 본 주변인들을 보면 부럽고 막 초조해진다. 배 아파 죽겠어요. 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했죠? 7개. 나 6개 나왔어. 그래? 난 왜 7개야? 나보다 더 심해. 뭐가 여기서 빠졌어요, 고 곽현아 씨는? 나 원금 손실할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다. 걱정도 오케이, 돼.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여기서 2개 이하다. 그러면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안정형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3개에서 4개다. 위험 중립형입니다. 5개 이상에서 6개 이하다. 적극적인 투자 스타일입니다. 적극 투자. 나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막 이렇게 조금 할 의향이 있고 그 투자를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저 즐겨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개면은 그냥 스트라이커예요. 그냥 공격수예요. 공격만 하시는 분. 그렇지. 방어는 안 하시는 분. 나는 육식동물이야. 예. 그리고 원금 손실을 감내할 자신이 있다도 당연히 내가 뭐 100% 손실 이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몇 퍼센트까지 손실?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 다음번에 나는 왕창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조금이 몇 퍼센트예요? 뭐 한 10%? 자, 에이. 어찌됐건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은 네. 5개 이상부터는 위험군입니다. 두 분 다 위험한
상황이세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세요.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해야 아, 되겠네. 그렇군요. 자, 이제 7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사실 정말 은근 어려워요.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좀 안 잡히는 게 있거든요. 두 분이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실적주를 하나 공략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장주나 기술주를 하나 또 공략을 하는 게 좋겠죠. 아하. 그리고 좀 경기 민감주 위주로 지금 좀 공략을 해서 경기가 좋을 걸 대비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밖으로 경기가 갑자기 또 나빠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는 방어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종목 개수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누구는 5종목이 좋다, 누구는 10종목 이상이 좋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종목에서 10종목 사이 그래도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10종목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관리가 힘듭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5종목에서 한 10종목 정도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주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모아가는 식으로 한두 종목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조금 좀 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8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유망 섹터는 무엇일까요? 미국 월가에서는 6월에 하반기 유망 종목들을 이미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IT, 에너지, 항공 등이 오. 유망 섹터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하반기 유망 섹터는 뭐가 있을지 두 분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율주행을 유망한 섹터로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8월 달에 예정이 돼 있다가 10월 10일로 일정을 변경을 했는데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율주행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유망 섹터로 자율주행을 골랐습니다. 네. 자율주행. 홍 수장님. 저는 바이오를 골라봤습니다. 바이오. 좋겠네요. 네. 바이오. 우선은 네. 뭐 명불허전 미래 가치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이오의 특성상 등락률이 높고 불확실성이 크다.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하는 리스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인류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오는 지금 요즘 100세 시대인데 맞아요. 뭐 110세 세대 안 될까요? 그죠? 맞아요. 뭐 결국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건강과 직결되는 쪽에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생물보안법 이런 것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를 꼽자면은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부터 조금 모아가면 좋을 수 있는 게 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주목을 해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주식병법에서 홍지원 소장, 또 서성민 대표 두 분이 알려드린 전략과 필살기들의 Q&A 종합판 함께 해봤는데요. 주식 필살기 종합 특강 잘 들어보셨죠? 홍지원, 서성민 두 전략가와 함께 주식 공부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에서 병법톡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톡 추가 방법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을 열고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병법톡 입력하신 후에 나오는 채널 목록에서 병법톡 클릭하신 후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누른 뒤에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병법톡 친구 추가가 완료됩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주식 전략 전술의 시작과 끝 주식병법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병법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보기부터 주식 기초 강의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주식병법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개미들을 위한 단 하나의 주식 무기 주식 병법!